자, 여러분, 이제 그 이론 부분의 두 번째 동그라미 2, 문학과 매체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사상을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를 이어줄 매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매체는 단순히 전달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달 내용과 형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풍경을 그려내도 유화, 수채화, 수묵화로 그릴 경우 여러분 같나요? 다른가요? 혹은 같은 곡을 연주하더라도 그것을 연주하는 악기가 피아노일 경우, 클라리넷일 경우, 바이올린일 경우 어떻게 같나요? 다른가요? 그리고 또 거기서 받는 감동은 같나요? 또 다른가요? 문학 역시 다른 예술처럼 매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좀 약간 편한 이 비유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관심 있는 사람에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편지가 이제 카톡으로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손편지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각자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그에 따른 똑같은 내용인데도 이제 그걸 전달받는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이제 비유하자면. 그래서 문학 역시 다른 예술처럼 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고전 문학에서 구술,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던 문학이 주로 외우고 전달하기에 적합한 운문체로 대체로 전승됐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단순한 내용이 반복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때 당시는 이제 고전 문학에서는 이렇게 필기 우리 말과 글이 없었죠. 그리고 종이에다가 이제 문자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뭐 잡아구워 먹으리 뭐 이런 노래 간단한 노래들을 이렇게 구하구하 하면서 이제 땅을 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부르거나 노동요로 부르거나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외우고 전달하기에 적합한 운문체라는 형식이 이제 그때 문학의 어떤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형식인 거였겠죠. 자, 그리고 내용도 청자들이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내용이 복잡하면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서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형식도 단순하고 내용 자체도 아주 쉽고 이해하기 편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에 비해 문자로 기록된 문학은요. 문자를 아는 일부 계층들의 사상과 감정을 담았기 때문에 그다지 꼭 운문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굳이 단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들의 어떤 이제 지배층의 혹은 어떤 문자를 가진 계층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이제 캐릭터들이 이제 그 기록 문화의 이제 특징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매체와 이제 그 문학의 내용과 형식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현대의 문학의 매체는요, 이렇게 다양해졌어요. 신문, 잡지, 단행본 등의 인쇄 매체, 혹은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 혹은 텔레비전,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 매체 등으로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되게 흥미로운 어떤 그 문화 현상 중에서 이제 영화는 당연히 영화관에 가서 보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거나 뭐 넷플릭스에서만 방영되는 영화가 있거나
드라마도 선생님 시대 때는 여러분처럼 중고생일 때는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는 TV 앞에 앉아 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매체에서는 드라마 몰아보기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정말 저도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더 많은 문화들을 즐겼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매체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핸드폰, 이 스티브 잡스가 이게 창조해낸 이 모방과 창조의 어떤 경계선쯤에 있을 법한 이 핸드폰이 우리 현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는데요. 휴대용 디지털 기기 안에 수백 권 이상의 책뿐만이겠어요. 뭐 영화, 뭐 음악, 뭐 등등 뭐 문화, 예술 모든 걸 즐길 수 있게 되게 되었어요. 특히 이제 사진을 찍는달지 소리를 음성을 녹음한달지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적인 행위가 됨으로써 우리 삶의 어떤 모습도 많이 달라지게 됐는데, 이렇게 매체의 다양화는 편리함뿐만이 아니라 글쓰기 방식과 소통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많은 작가들이 글을 쓰며 독자들은 자유롭게 작품 평을 올립니다. 자, 작가가 댓글로 독자들과 소통하기도 하고요. 자, 이를 독자와의 소통 결과를 또한 디지털 기기의 환경에 맞춰 문학작품의 형식이 바뀌기도 해요.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는 이제 모 사이트에 만화가 이제 드라마로 이제 만화가 인기를 끌면서 그 만화가 이제 드라마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또 재미를 준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재미와 이제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매체는요, 문학의 내용과 형식, 작품의 생산과 소비, 유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자매체를 중심으로 한 현대의 문학 환경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요, 학습 목표가 두 개입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이해를 한 그 바탕 위에 작품을 수용, 감상하고 생산한다, 창작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 목표,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을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감상하고 소통할 수 있다. 서로 감상을 나눌 수 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이제 학습 목표가 보이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학습 목표가 국어과 성취 기준, 이 단원의 핵심 성취 기준을 학습 목표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당연히 뭐에서 나올까요? 바로 이 학습 목표를 변형하여서 이제 이 학습 목표를 이 학생이 잘 달성하였는가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학습 목표를 바라볼 때는 이것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해 본다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득점의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꼼꼼 정리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이제 곧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과 인접 분야로 문학과 예술이 혹은 문학과 인문 분야가, 이 문학과 사회문화가 이렇게 서로 이제 인접하여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문학이 더 영역이 넓어지고 이제 그 세계와 이렇게 교류와 소통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학습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인접 분야를 고려한 작품의 수용 및 생산 부분에서요,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을 할 경우에 우리는 문학의 외연에 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입체적인 태도로, 다른 말로 다각적인 태도로, 뭐 이렇게 획일적이지 않고 이제 다양한 태도로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니 우리는 문학과 인접 분야를 관계를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을 창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어떨까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였죠.
그 다음 고전 문학의 매체를 보면 고전 문학은요 구술 문학과 기록 문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구술 문학, 그러니까 이 입이라는 매체밖에 없었을 경우에는 외우고 전달하기에 적합한 운문체로 전승이 되었고 청자들은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개되는 그런 어떤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내용과 형식이 이제 구술문학에서는 이러하였고, 자, 기록문학이라는 문자로 기록을 할 수 있는 매체의 수단이 생기자 이제 그 계층의 사상이 투영된 문학작품이 생산이 되거나 감정이 투영된 것이 생산이 되면서 굳이 외우고 전달하기에 적합하게 운문체로만 전승이 되는 게 아니라 산문도이라는 문학 형식이 생기고 내용도 굳이 쉬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기록하면 되니까 이렇게 매체에 따라서 이제 달라졌다. 문학의 형태가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의 문학 매체는 이렇게 다양해졌어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우리는 문학을 편리하게 접할 수가 있고 또한 글쓰기 방식과 소통 방식이 변화하게 되었다.